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헌혈이 급감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단체 헌혈이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긴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이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혈의 집 창원센터입니다. 평소 대기 인원으로 늘 북적이던 공간이 한산한 모습. 아니나 다를까 헌혈 대기자는 0명입니다. 빽빽하던 혈액 보관함도 평소보다 여유가 넘칩니다. 올해 일평균 95명이 이 창원센터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9월 들어서는 78명으로 거의 20% 이상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O형 같은 경우에는 2.41분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15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은 3.41분. 적정 보유량인 5일분 이상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 소정의 상품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로 개인 헌혈 참여가 높아져 아직까진 적정 혈액 보유량에 가까운 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올 초부터 최근까지 단체 헌혈 건수가 계속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여 건 감소했습니다. 특히 개학 개강 연기와 비대면 수업 등의 이유로 단체 헌혈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단체 헌혈이 크게 줄어든 상황. 거기다 긴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는 아무래도 헌혈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기 때문에 고혈량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 지금 협조문을 지금 발송이 돼 있고요.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 등이 요구하는 혈액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을 개별 동료로만 채우기는 역부족. 헌혈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김해와 거제의 경우 지역 상품권을 증정하거나 헌혈 표창제를 도입해 헌혈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계속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거나 자막 방송을 내보내거나 이런 홍보 활동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김해시나 거제시처럼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을 지역 예산으로 헌혈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여름 휴가가 끝나고 개학 등의 이슈로 매년 헌혈 참여도가 평균 이상을 차지하는 9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른 유례없는 혈액 수급 비상 사태로 헌혈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올해 농민들은 역대급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장마, 두 번의 태풍에 수확을 포기할 지경인데요. 정부가 이런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농민들과 재해보험의 현실,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들여다봅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다음 날 하늘에서 내려다본 돈의 논밭은 마치 저수지 같습니다. 노랗게 익어가고 있던 벼는 수중 식물처럼 물속에 잠겼고 비닐하우스는 둥둥 떠 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도내 곳곳에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특히 긴 장마에 더해 태풍 피해까지 겹치며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자식같이 키워온 농작물들을 수확도 할 수 없는 답답한 농민들의 심경, 현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35년 동안 벼농사를 지어온 한팔수 씨는 올해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장마로 벼멸구가 늘면서 농약 치기에 바빴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태풍이 찾아오면서 벼 70% 가까이가 쓰러졌습니다. 첫 번째 태풍 그때만 거의 자빠졌어요.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약 치는 시기도 놓쳐버리고
그렇게 많이 좀 애를 많이 먹었지. 농사 짓는 중에 좀 제일 힘든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논에 고인물이 빠지지 않아 쓰러진 벼에서 새싹까지 돋으면서 빨리 수확을 해야 하지만 이달 말 준비하고 있던 수확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뭐 비가 오다 보니까 땅도 마르지도 안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대가 이제 서급부 가지고 땅에 이제 물 속에 있다 보니 서급비 가지고 기계 안 올라오는 거지. 오면은 난 진짜 힘들 것 같아. 진짜 타작도 이제 뭐 한참 이제 겨울지 뭐 날이 추우면 할까. 과수 농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혀 누워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뿌리를 드러낸 사과나무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올라와서 이 나무 넘어진 거 보고 그냥 차 돌리고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보기 싫었어. 마음이 보고만 자꾸 마음이 다 아플 것 같았어. 그냥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러고 지금도 올라오기도 싫고. 뿌리가 끊어진 사과나무는 다시 심는다 해도 대부분 고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자식처럼 키워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최소 3, 4년은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풍으로 쓰러진 사과나무를 키웠던 시간까지 합하면 소득 없이 10년 가까이 버텨야 하는 셈입니다.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지금 이런 나무 같으면 지금 이게 지금 5년생인데 그럼 심으면 아직까지 내년에 심으면 제 나이가 가면 그때 60몇 되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마이삭에 이어 하이성까지 태풍이 연달아 강타하면서 경남 도내는 1,600헥타르 규모의 농경지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에 비교해보면 5배를 넘기는 규모입니다. 오랜 장마와 집중호우로 지대가 물러지고 약해진 탓에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정부 보상은 재해보험으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농림부와 함께 농협에서 매년 농민의 가입 신청을 받은 뒤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해 주는 겁니다. 과수와 벼 등 보장 작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 경남도의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2.9%, 31%였던 지난해보다 고작 1% 늘어났습니다. 농민들은 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걸까? 보상받기가 힘들어지니까 가입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면 전체 피해 규모 중 20%까지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20%를 뺀 나머지의 80%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체 피해액의 64%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1억 원으로 산정된 경우 6,400만 원을 보상받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보상 비율이 80%에서 50%로 낮아지며 전체 피해의 40%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지금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보험도 지금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자꾸 이제 작아지고, 그리고 농약값은 점점 올해도 더 많이 들었고, 그러다 태풍까지 와서 이렇다 보니까 기상이변으로 풍수해가 늘면서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액수가 늘어나자 농민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상률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부 쪽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인위적으로 보상 수준을 높이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줄어든 보상률로는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더라도 농자재값만 겨우 견딜 수 있는 상태라며 재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해를 견디고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지난주 고성군이 민간 위탁 운영 중인 고성 유기동물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죠.
고성군은 유기동물의 지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동물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소를 키우는 축사옆에 마련된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좁은 철창 앞마다 유기견들이 가둬져 있고 배설물이 쌓여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고성군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보호소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그동안 유기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조사 결과 지난해 이곳의 안락사 비율은 8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입양률은 전국 꼴찌 수준인 6.3%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이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만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소가 공개되지 않은 보호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도 열악했고 또 그런 동물들에 대한 관리 자체가 상당히 절차를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한순간에 유기동물의 지옥이란 오명을 쓰게 된 고성군. 오명을 벗기 위해 민간 운영자와 계약을 취소하고 50여 마리의 유기견들의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구조된 유기동물들을 귀농지원센터 내 임시 거처로 옮겼습니다. 임시보호소는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고성군은 14일 비글구조 네트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동물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과 유기동물 보호소 신축 등의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저희들은 비글 구조 네트워크 오늘 협약식을 통해서 반려견 동물 행복도시 고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TF팀도 꾸리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동물복지센터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관리 실패와 잘못을 거울 삼아 새로 만들어진 동물복지 추진단을 중심으로 고성을 반려동물을 위한 지자체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동물도 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경남도가 하나의 해법으로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지만 반려동물 가정의 고민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예, 일단은 정찰제를 모르니까 그냥 병원에서 나오는 가격 그대로 드린 거죠. 부담은 있죠. 암만 해도 단가가 병원비, 진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사람과 달리 동물 의료 체제는 진료 항목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병원 진료비는 비싸고 부담에 유기동물이 는다는 등의 오해는 쌓여갔습니다. 일단 동물병원에 대한 불신이 요즘 많이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도와 함께 이 정책을 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TF팀을 구성하고 해법 찾기에 나선 지 10달.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심이 담겼습니다. 다음 달부터 창원 70개 동물병원에서 많이 하는 20개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표시합니다. 진료비가 본인들의 생활비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도의 취약계층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도민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이 부담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의 행복도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도 제정되고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와 등록비 지원도 추진됩니다. 경남의 시도에 지역에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려인들이 부담 가졌던 진료비나 그리고 불신을 가졌던 각 병원들의 진료비 금액들, 다양한 금액들,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이제 좀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도 신뢰를 가지고 여기저기 또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표시제가 되면 유기묘들도 조금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전국 반려동물 가구 2238만 시들, 개로 한정된 등록 의무를 넓히고 동물 의료의 공공재 인정 등의 과제를 넘어 경남의 시도가 전국 확대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족 친지들이 모여 벌초를 하곤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을 꺼리면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벌초 대행 비용을 깎아주는 등 적극적으로 권하는 분위기인데요. 박은경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몇 달만 손길이 닿지 않아도 자풀로 뒤덮이는 묘지. 능숙한 솜씨로 풀을 베어내고 주변도 말끔히 정리합니다. 작업이 끝난 봉부는 사진으로 찍어 전송합니다. 조상묘를 관리하기 어려운 자손들을 위한 벌초 대행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자기들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면 서울서 오면 한 상, 두 상 보고 오면 다 경비가 안 나와요. 요즘은 거기 한 8만 원 주고 그러면 자기들 놨다 얘기라 그래 많이 나옵니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자는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사이에만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을 꺼리면서 이달 초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 한 15기까지 들어오고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도 작업이 될 수 있다, 추석까지 안 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 안 모이다 보니까 그냥 추석 이후에도 그냥 해달라 이런 분들이 이제. 지자체들도 올해만큼은 벌초 대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비용을 깎아주는가 하면 아예 벌초 대행 추진단을 직접 꾸린 곳도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벌초를 위한 가족 친지들의 모임이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을 막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산림조합 등 흩어져 있는 벌초 대행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추석 연휴.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 민족 고유의 벌초 풍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해 9월 울산에서 폭발 사고가 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이 결국 통영에 입항하게 됩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사무소는 폭발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 선사가 통영시 광도면 HSG 성동조선으로의 예인 신청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영사무소는 어민과 환경단체 우려를 고려해 선박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고 육상으로 옮기고 시민단체가 선박 수리 등 작업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1개 조건을 달아 입항을 허용했습니다. 선사가 기항 허가를 받으면서 배는 이달 말 통영에 입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영 거제 고성어민과 환경단체는 액체 화학물질이 실려있던 배가 통영에서 수리될 경우 입항 폐기물 처리 과정에 유해물질이 청정해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밀양 삼문동이 올해 신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부지는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와 예전 법원 부지 일원이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 1,1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밀양 아리랑이라는 무형문화에 특화된 도시재생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밀양시는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아리랑 어울림센터로, 법원 검찰청 부지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으로, 예전 보건소 부지는 시민들과 마을 기업을 위한 그린 캠퍼스로 만들 계획입니다. 2020 통영문화재 야행이 전국 최초 100% 온라인을 통한 행사로 다음 달 9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문화재 야행은 통제형을 중심으로 8야를 테마로 한 23개의 다양한 야간 문화 프로그램을 랜선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